안녕하세요. 다락방까지 올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나이 다락방의 바나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책상 정리를 조금 했어요. 그러다가 잊혀진 유물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바로 미는 북클럽에서 온 노트 리딩 다이어리인데요. 제가 그 미는 북클럽 소개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듯이 그때 제가 이것 안쪽에 있는 것들을 다 설명드리면서 한번 채워나가 보겠다라고 야심차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단 하나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건 이제 2019년이 지나가잖아요. 뭐라도 하나는 채워야겠다는 생각에 오늘 영상은 가장 뒷페이지에 있는 책문책답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 안쪽에 질문이 40가지나 돼서요. 오늘은 여기서 나오는 대답하는 책들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지 않을 거고요. 정말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보통의 존재? 네, 저는 딱 보통의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의 존재라는 이 3문집을 골랐고요. 제가 미는 패밀리데이 하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시모토 바나나 작가를 참 좋아했었고요. 현재 같은 경우는 밀란 쿤데라 아니면은 한국에서는 82년생 김지연과 사하멘션을 쓴 조남주 작가님을 참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하는 작가님은 많지만 지금 당장 생각나는 작가님은 딱 두 분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읽은 책 바로 이 책입니다.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1편. 네, 이 전체를 다 읽어야 읽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요. 어쨌건 1편은 다 읽었습니다. 이걸 가장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에쿠니 가오리와 츠지 토나리 작가가 함께 쓴 냉정과 열정 사이 요 두 버전을 다 좋아합니다. 어쨌건 내용 자체도 나쁘지 않고 소설에 나오는 남녀 주인공을 각각의 다른 작가의 시점에서 써내려 나갔다라는 게 참 재미있는 발상인 것 같아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라고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주로 언제 책을 읽냐를 생각을 해보면 참 평균 내리기가 힘든 것 같아요. 아예 안 읽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그냥 하루를 통으로 책을 읽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가장 많이 읽는 시간대는 잠들기 전인 것 같아요. 뭔가 하루 일과 다 끝내고 집에 와서 맥주 한 캔 마시면서 또는 그냥 누워서 다 씻고 누워서 책을 읽는 편입니다. 이것은 커피라고 대답을 해봤습니다. 제가 커피를 정말 하루에 몇 잔씩 사서 먹고 그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카페에서 일을 할 정도이기에 저와 커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이긴 하거든요. 밥값은 아까워도 커피값은 아깝지 않다라는 주의입니다. 그와 같이 커피값은 아까워도 책값은 아깝지 않아요. 그렇기에 저에게 책이란 피와 같은 존재가 아닐까라고 대답을 해봤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책 속의 문장은 이 모모라는 책에 나오는 문장이고요. 25페이지에 모모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저 기다리고 있었다. 많은 일들은 해결하려면 시간이 필요한 법이다. 그리고 모모가 얼마든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산, 그것은 바로 시간이었다. 라는 문장이 있는데 저는 이 문장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모두가 공평하게 평등하게 가지고 있는 24시간, 그럼에도 누구는 부족하다 하고 누구는 나에게 있는 유일한 재산이라 이야기를 하고 저도 제가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산이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가장 좋아하는 문장으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저는 북카페 같은 경우는 잘 다니지 않고요. 카페 같은 경우는 이태원이나 한남동에 있는 자주 가는 카페에서 주로 책을 읽는 편이에요. 그리고 서점 같은 경우는 대형 서점으로는 교보문고, 특히 광화문에 있는 교보문고를 참 좋아하고요. 인터넷 서점은 알라딘을 좋아합니다. 그 외에는 동네 앞에 있는 스틸북스라던가 다시 서점을 참 좋아해요.
굿즈들을 많이 사 모으긴 하는데 그래도 제가 늘 환장하면서 구매하는 굿즈는 노트입니다. 우울한 친구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책은요. 그 친구가 책을 좋아하는 친구인지 아닌지 잘 모르기 때문에 홍하정 작가님의 쉬운 일은 아니지만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안쪽이 만화책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작가님이 직접 쓴 일기를 바탕으로 이렇게 책이 나온 거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도 있고 또 제 친구라고 한다면 비슷한 나이 또래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훨씬 이 책을 통해서 위안을 받는 것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저는 캐릭터로 선정을 안 했고요. 이 책을 쓰신 작가님이라고 생각을 해서 서점의 온도를 골라봤습니다. 무언가 그렇게 책과 가까이 하는 삶을 갖고 있다는 것도 너무 마음에 들었지만 그러한 공간에서 24시간으로 운영을 하면서 배낭여행객들이라던가 여행자들을 위해 무료 숙소를 제공한다는 점,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추진력 이런 것들이 너무 담고 싶어서 이 책으로 한번 선정을 해봤고요. 또 나왔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데미안이 밑줄 친 문장이 진짜 많았고요. 그리고 김진현 작가님의 아침의 피아노도 밑줄 친 부분이 많았습니다. 밑줄이 많은 이유입니다. 아침의 피아노 같은 경우는 제가 필사하면서 많이 생각하고 싶고 또 깊게 묵상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문장들의 줄을 쳐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밑줄들을 그때그때 읽으면서 묵상하느니 필사를 하루에 조금씩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에 이 아침의 피아노 너무 필사해보고 싶은 책입니다. 네, 제 사랑하는 연인은 책을 좋아하지 않아요. 책을 잘 읽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쉽게 읽을 수 있는 SF 로맨스 소설인 지구에서 하나뿐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제가 읽을 때도 너무 편안하게 쉽게 쭉쭉쭉쭉 읽었던 책이기 때문에 분명 제 사랑하는 연인도 편하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나의 블랙 미니드레스입니다. 등장인물 자체가 저랑 같은 과를 졸업한 인물입니다. 그렇기에 가장 몰입하기 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꼽아봤고요. 정말 많지만 그 중에서 최근에 읽은 책으로 꼽아보자면 김희진 작가님의 두 방문객이라는 책이고요. 그 다음 아까 설명드렸던 정세랑 작가님의 지구에서 하나뿐이라는 두 책을 앉은 자리에서 호다닥 읽어나갔습니다. 소피의 세계입니다. 이 책 속에서 나오는 어떠한 개념들이 우리나라 말로 충분히 번역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은 한번 원서로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읽을 수 없겠죠. 네, 중복입니다. 소피의 세계. 이거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그 다음은 모모입니다. 이 책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읽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래도 한 10번 넘게는 읽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많이 읽은 책이에요. 글쎄요, 굉장히 많은 책이 있지만 뭔가 혼자 여행을 가서 읽기에는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100년의 고독이 가장 최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수문항이 끝났는데 벌써 시간이 꽤 지났네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더 스피드하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수희 작가님의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저 스스로 제가 좀 극강까지 밀어붙이면서 살아가는 타입이어가지고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 더 무리하지 않으면서 제가 제 페이스에 맞춰서 살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해준 책이기 때문에 골라봤습니다.
이거 참 어렵더라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맞은 책을 제가 딱 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요. 일단은 한번 최대한 골라봤습니다. 봄에는 왠지 이제 독서를 다시 한번 시작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책 표지부터 시작해서 뭔가 봄의 느낌이 뿜뿜하는 김겨울 작가님의 독서의 기쁨을 꼽아봤고요. 여름에는 내용과 상관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냥 바다 생각이 나서 항구의 사랑을 꼽아봤습니다. 그 다음 가을에는요, 밀량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을 하니까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겨울은 제가 작년 겨울에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김유정 문학상 작품집 중에서도 한강 작가님의 작별이라는 작품을 겨울에 한 번 더 읽어보고 싶습니다. 피터팬에 나오는 피터팬이요. 제가 피터팬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아직까지 제 마음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체였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 요시모토 바나나의 데이지의 인생입니다. 미루기의 천재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읽으면서 자기 위안이 굉장히 잘 되는 책이어서 읽으면서 참 행복했던 기억이 들어요. 82년생 김지영입니다. 이것은 영화를 보면서도 정말 영화 내내 끊임없이 울었지만요. 그 전에 책을 읽을 때도 제가 이걸 카페에서 읽었었는데 주책맞게 눈물이 막 흘러서 당황하면서 읽었던 기억이 나네요. 없습니다. 조금 찝찝하긴 해도 그거에 따라서 일부러 찝찝하게 남긴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 찝찝하게 남긴 이유를 찾는 편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았던 책은 없습니다. 히가시노게이고의 라미야 잡화점의 기적입니다. 이 책 같은 경우는 잡화점에서 시공간을 뛰어넘으면서 서로 편지로 고민 상담을 해주고 그러면서 기적이 일어나는 내용이죠. 뭔가 이상하게 크리스마스에 참 어울리는 책 같아요. 없습니다. 저는 책 아무리 아름다운 연애소설을 읽으면서도 그 커플처럼 연애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없어요.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저만의 연애를 하고 싶습니다. 종이책. 전부 다 좋아하지만요. 그래도 어떤 계절을 꼽으라고 한다면 가을. 네, 로맨스 소설이요. 그게 아닌다면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무협 이야기를 한번 적어보고 싶기도 하네요. 커피 좋아하세요? 라던가 주로 책을 쓸 때 어떠한 것에서 영감을 얻는지에 대해서 그러한 상상력은 주로 얻는다면 어떠한 장소에서 어떠한 생각을 할 때 주로 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키토아야 맞죠? 네, 키토아야의 1리터의 눈물입니다. 이 1리터의 눈물 자체가 일기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제가 읽으면서 내가 언제 불치병에 걸려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매일매일 유서 개념으로 짧게라도 일기를 적어야겠다라는 마음에 일기를 매일매일 적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조금 더 글을 쓰는 것에 대해서 즐거운 마음을 품었던 것 같아요. 디자인이랑 제목. 비문학 같은 경우는 제목을 많이 보진 않아요. 제목을 자극적으로 해놓고 책 내용에 별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소설, 그러니까 문학 종류 같은 경우는 저는 제목에 가장 큰 비중을 두는 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책 디자인을 정말 중요하게 보는 편입니다. 표지의 촉감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이 독서의 기쁨과 다시 책으로 라는 책인데요. 잡았을 때의 그 표지의 결이 굉장히 남다릅니다. 읽으면서도 손에 착 감기는 그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촉감 부분에서는 표지에서 독서의 기쁨과 다시 책으로가 마음에 들었고, 그 다음은 말해 뭐합니까?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죠. 펭귄 클래식 마카롱 에디션을 참 좋아합니다. 이건 정말 그냥 디자인이 안 예쁘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좀 심플하고 사이즈도 너무 예쁘고요. 색깔별로, 같은 디자인의 색깔별로 이렇게 제목도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적혀 있는 것이 딱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원래는 카페였고요. 하지만 요즘에는 침대 또는 침대 옆에 소파에서 자주 읽습니다. 주로 책을 구매하는 방법은 없어요. 바쁠 때는 알라딘에서 구매를 하고 바쁘지 않을 때는 서점에 가서 주로 구매를 하는 편입니다. 일단 유튜브로 제가 많은 정보를 얻는 편이어서요. 첫 번째, 모두가 알고 계실 겨울 서점, 그다음 편집자 K, 그 이외에 락서님 채널도 제가 많이 보는 편이고요. 이거는 책이라기보다는 사진집인데요. 제가 이전에 굉장히 덕질을 하던 왕동성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그분이 비르네라는 그룹에서 해체를 하시고 솔로 활동을 하시면서 사진집을 냈는데 이 그룹 활동할 때는 한국에 팬클럽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혼자 활동을 하시면서 팬클럽이 사라지고요. 그분에 관련된 서적을 구하기가 참 힘든 거예요. 근데 사진집이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인스타로 알게 된 대만 또 한 친구분에게 주소를 알려주고서 그 사진집을 구해다 달라, 택배로 보내달라 라고 부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어쨌건 얌전히 있어 고양이. 네, 어쨌건 이렇게 40가지 문항을 전부 다 대답을 해봤어요. 저는 간단하게 대답을 했다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참 길어졌네요. 만약에 미는 북클럽에 가입을 하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보시고 노트 한번 펼치셔서 뒤에 이렇게 보시면 답변을 쓸 수 있도록 칸이 마련되어 있어요. 칸 한번 채워보시는 것도 참 재미있을 것 같고요. 클럽에 가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제 영상 끊어가면서 각자의 대답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이맘쯤 되면은 내가 이번 1년 동안 얼만큼의 책을 읽었나, 나의 독서 생활이 작년에 비해 어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해보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리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즐겁게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영상 즐거우셨거나 다음 영상이 또 보고 싶으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심히 내려가세요.